네, 이번 주 시장 흐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조정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국고처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면 시장은 상승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맞아요. 1,000억 이상 매수가 안 나오면은 박스권에 묶이거나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마 우리 저번 MC도 주에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네, 우리 MC도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 주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이 매수세로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 차트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종합주가 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월봉 캔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검정색으로 아주 짙게 나와 있는 이 라인이 있는데 이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10년짜리 경제를 알려주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고 이게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의 그 선인데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이 검정색의 10년짜리 120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슉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43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10월 달 그다음에 2018년 10월 달, 2019년 1월 달, 그다음에 2019년 여름 8월 9월 그리고 최근에 올해 2월 달까지 해서 전부 다 이 검정색 선의 지지를 받아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10년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강력한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월 달에 급격하게 무너진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경제가 이렇게 있다가 3월 달에 무너진 것은 경제가 혹시 후퇴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두려움, 우려감 때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우려감이 메꿔지면서 지금 올라와서 여기 수준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들은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큰 10년짜리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도 뭐 크게 변함이 없다.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야 되는 흐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해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왜 못 올라가냐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은 호재하고 악재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호재라고 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이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나왔는데 이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호재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호재를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완치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어제 제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악재는 거의 이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거의 끝나가는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재확산만 나오지 않는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좋아질 수 있는 호재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요. 그거 왜 안 올라갈까요?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둔화됐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오늘도 지금 뭐 뉴스들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에 의료진을 뭐 파견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정세가 이 좀 불확실성이 약간은 지금 존재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또 악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서로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1900선 위로 껑충 뛰어서 2000선까지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밑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질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큰 폭의 주가의 그런 변동성이라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해내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투자자들이 이 관측하고 지금 이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큰 이슈 없이 일단 4월 달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표님.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 외국인이 매도세, 뭐 5일 내내 사실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네. 언제쯤 또 이제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외국인들이 자기들도 감고 자기가 사는데 저한테 뭐 보고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외국인들이 언제 살 것이냐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대비를 하자는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환율을 봐야 돼요. 환율이 1230원대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 외국인이 크게 매도도 안 하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매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어느 상태에서 환율이 한번 뚝 떨어지는 날이 어느 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날이 나올 건데 이 어제도 금요일 날도 장중에 보게 되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네. 사다가 이제 주식을 파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 파는 쪽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금은 이 물량을 많이 내놔가지고 우리 시장을 막 떨어뜨리게 하고 악하게 약세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판다 하더라도 지금은 못 올라갈 뿐이지 주가가 막 쭉쭉 빠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말이에요. 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네. 1,000억 이상을 샀다. 1,000억. 그럼 네. 그날부터 이제는 1,000억 이상 팔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사는 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외국인 애들이 나한테 이제 주식 살 거예요 라고 보고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